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56쪽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은 생태계 평형이었습니다. 생태계 평형이란 생물의 종이나 그 수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고요.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먹이 관계에는 먹이 사슬과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먹이 그물이 존재하고요. 이 먹이 관계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 생체량, 그러니까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무게를 의미하는 용어였죠. 생체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이때 감소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에너지를 넣은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그리고 생체량을 넣은 생체량 피라미드, 그 다음 개체수를 넣은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했었습니다. 교과서 256쪽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이라는 단어는 앞서 배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의미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먹이, 서식지, 포식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토양, 공기, 온도, 습도 등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므로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와 수도 변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기온이라는 자연 환경이 변하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패션후르트, 그 다음 인디언 시금치 등과 같은 아열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또한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 환경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숲, 강, 바다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숲, 강, 바다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환경이라는 단어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교과서 256페이지 다음 내용입니다.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생물의 서식지 감소가 있습니다.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면 그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먹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발달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오염되면 자연스럽게 생물은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곧 먹이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사냥입니다. 인간들이 무자비하게 사냥을 하게 된다면 먹이 관계의 한 영양 단계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고, 하나의 영양 단계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면 다음 영양 단계로 에너지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외래 생물의 유입입니다. 외래 생물은 크게 귀화종과 침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귀화종과 침입종의 공통점은 외부 생태계에서 우리 생태계로 유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귀화종의 경우 우리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지 않고요. 침입종의 경우 우리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베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귀화종의 대표적인 예시는 목화솜이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노력인데요. 첫 번째로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숲에 나무를 베고 그 공간에 건물을 짓는다던가 혹은 얕은 바다를 메꾸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던가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터널 같은 경우에 위에 생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온도를 낮춰 다른 동물들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숲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단했는데요. 먼저 생태계의 평형을 붕괴시키는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물의 서식지 감소,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인간의 과도한 사냥, 외래 생물, 특히 침입종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는 것, 그리고 건설을 하더라도 다른 야생 동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쉬어갈 수 있는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습지를 풀며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학습 활동지 16입니다. 1번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변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를 줄이거나 멸종시키는 모든 자연적, 인위적 환경 변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2번 환경 변화의 예. 자연 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의 서식지 감소, 산업 발달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과도한 사냥, 외래 생물, 특히 침입종의 유입이 있었죠. 다음은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는 것, 도로나 댐 등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숲이나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1번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생물의 서식지 감소는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베스 등과 같은 외래 생물종, 그러니까 침입종의 유입은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외래 생물종에서도 침입종의 유입은 생태계 평형을 회복시키기는커녕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었죠. 디귿, 산업의 발달은 항상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꼭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은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의 한 예를 설명한 것이다. 기억이 무엇인지 쓰시오. 기억은 생태 통로입니다. 이 생태 통로는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서 생태계의 연속성을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생물의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넓은 땅에서 생물이 두 마리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 사이에 도로를 놓게 되면 원래는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 도로에 의해서 자유로운 교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활한 생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생태통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번입니다.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도시숲과 생태공원의 조성,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의 복원, 맞는 설명이고, 디귿, 농경지 확보를 위한 숲의 벌목과 개간 장려. 숲을 벌목하게 되면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살아가는 참새, 벌레, 다람쥐, 청설모와 같은 다양한 동물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은 생태계의 평형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 많이 간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